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안녕하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굉장히 뒤로 보이는 풍경이 고풍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소곳하게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허초이의 생가라고 추정되고 있는 허균 헌안설원 기념공원인데요. 어디 있는 곳이냐?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입니다. 와! 초당동 하면 일단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음식이 하나 있잖아요. 두부. 네. 깜짝이야. 무슨 음식인가 했어요. 두부. 그렇습니다. 두부가 굉장히 유명하죠. 순두부가 유명한 곳인데요. 네. 맛있게 먹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갑시다. 네, 출발! 어우 추워. 어우 추워. 강릉에 오시면 꼭 드셔야 될 음식 중에서 한 가지가 이곳 초당 마을의 초당동의 순두부 아니면 모두부 어쨌든 간에 초당두부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강릉에서도 잘한다는 초당 두부집을 찾아왔는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시는 강릉 초당 순두부입니다. 정말 고소합니다. 순두부 먹고요. 모두부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맛있을 것 같은데. 순두부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느끼겠는데 저는 확실히 모두부가 더 진하게 담백하고 고소한 것 같아요. 영동 지역에서는 마트에서도 강릉 초당두부를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맛있는 두부를 직접 강릉 초당동에 찾아가서 진행자들이 소개해주고 또 맛을 보고 느낀 것들을 고스란히 또 자세하게 전달해 주어서 친근하고 흥미롭게 방송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초당두부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먹는 김이 씹으면 씹을수록 단물이 올라와요. 고소하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 콩비린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부를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안 드시는 분들도 초당두부 먹게 되게 되면 이거 전혀 못 느낄 것 같은 느낌. 그 정도의 맛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결이 이제 뭐냐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두부도 좋은 깨끗하고 좋은 물도 비결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바닷물을 떠다가 정제를 해서 쓰는 것도 비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처음에 40년 전에 주인이셨던 그 마을의 할아버님하고 아직까지 그 할아버님하고 같이 두부를 만들고 계시대요. 네. 맥이 끊기지가 않은 거죠, 두부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두부 만드는 연륜도 경험도 노하우도 끊기지 않고 40년을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릉시 초당동이 참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인파가 많은 곳이라고 진행자들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이라든지 거리의 모습들 또 MZ세대들이 즐겨 찾고 있는 디저트 종류인 또 순두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초당 옥수수 커피 등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같이 해주었더라면 초당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강릉 초당동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건강권이 되겠습니다.
건강 문제는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의료 공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기로 한 속초의료원은 연봉의 대폭 인상이라는 그야말로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략 4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연봉, 응급의학과 전문의 평균 연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문의를 구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될 텐데요. 이것이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 강원도의 의료 환경. 오늘은 이 문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의료원 김종욱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다음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종진 강원지역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춘배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춘배입니다. 먼저 강원도, 특히 강원 영동권 의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강원도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권에는 강릉 아산병원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은 강원도에는 총 13곳이 있는데 그 중에 영동권에는 이제 7곳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속초의료원과 강릉 동인병원, 삼척의료원이 있고요. 권역별 응급센터는 강릉 아산병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과 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 환경 때문에 적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넓은 의료 권역과 그에 비해 적은 인구수는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가벼운 병도 악화시키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공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건강보험의 어떤 그 제도권 속에서 의사가 한 명이 나왔을 때, 배출됐을 때 그 의사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그 여러 영역의 부분보다는 그 의사가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속초의료원에 응급의학 전문의를 4억을 줘도 안 온다는데, 못 온다는데 향후 10년 후에 나올 우리 후배 차세대가 과연 얼마나 더 기대할 것인가. 예. 그러면 그 속에는 바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시장 내에서의 구조를 통해서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의사 정원 문제라든지 어떤 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단순하게 지역의 어떤 그 니즈나 또 정치권의 어떤 이해득실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인 것을 시사반장을 통해 알게 되었고 여러 의료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패널들이 의견을 내어주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의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존심을 좀 가져라. 사명감을 갖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거를 의사들한테 남기고 싶고요. 환자분들한테는 간단합니다. 무작정 서울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거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내용이 쉬운 주제가 아니어서 이야기를 듣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마기행 길을 떠나야 하는 최주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만나 뵙습니다. 편안하셨죠? 한 주일 동안? 예.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요, 강원도 강릉이에요. 예. 자, 오늘 강릉에 소문난 곳과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거룩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레디 고! 이 철길 터 아래 펼쳐진 오래된 동네. 과거의 기억이 머물러 있는 그야말로 구도심이지요. 이거 딱 보니까 옛날 흔적이다.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앞에 바람막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서 많이 장사를 했었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저 빵, 아침에 빵 좀,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 야, 지금 뭐, 빵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와, 그래. 예. 하루 이거 빵 이거 몇 개나 나가세요? 빵요? 개수로 따지면 한 수백 개 나갈 건데. 아, 지금은 그렇게 안 나가요. 요거 다예요. 요거야? 야, 요거. 아니, 겨울에 빵들 많이 먹잖아요. 따끈따끈한 거. 지금은 안 먹어요. 옛날 학생들 막 많이들 있고 이런 쪽에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학생들은 찐빵 먹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먹던 노인네들이 와서 사가서 옛날 단골들. 아유, 저 김 올라가는 것 좀 보세요. 동네 찐빵의 전성기였던 6, 70년대. 딱 그때 그 시절 풍경입니다. 야, 이거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응? 금방 나오는 거. 이거 금방 나온 빵을 먹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호호 불면서 훅 보세요. 내음이 예? 반을 딱 가르면 나오는 저 단팥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아유, 또 먹고 싶네. 자, 이곳은 강릉 중앙 성남시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국밥 골목이에요. 애끼지 않고 팍팍 넣어주는 게 마음에 쏙 들더구만. 와, 드디어 등장. 그냥 먹으면 맛있네. 아주 고기가 보들보들한 게 온몸이 녹아요, 녹아. 이번 테마 여행길 강릉편에서는 화려함과 색다름으로 무장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새로운 식당, 관광지와는 다른 옛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꿋꿋이 강릉을 지키고 있는 구도심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칠봉씨 말처럼 기존의 것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화를 위한 재개발보다는 기존의 것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좋았던 점은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 나누어서 영상을 보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 식당을 알려주었던 것도 좋았고 여러 장소 등을 알려주어서 나중에 강릉에 갔을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메주. 방앗간이 아주 고소한 냄새 나는데 옛날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거 좀 보세요. 저거 진땡이에요, 진땡. 이게 우리 국산인가? 네. 아, 그 냄새가 다를 것 같아. 우리 국산 냄새하고 저 중국산하고 다를 것 같네. 방앗간에서 갓 짜낸 국산 들기름은 골목을 꼬순내로 가득 채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쉬웠던 점은 가게들을 소개할 때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